찬성이냐 반대냐 이 편말을 갖고 이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짚어드릴 텐데요. 주로 찬반 양론이 치열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동아일보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나의 반부패 지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관이 주인에게 땡땡땡 값을 답례로 받는 건 괜찮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뭘 받았을까요? 한번 확대를 해주시면 자전거를 찾아준 주인에게 무엇을 답례로 받는 건 괜찮을까? 이렇게 뜯어봤더니 음료수 값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 핀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하죠. 네, 자전거를 찾아줬더니 그 답례로 주인이 고맙다면서 2,700원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음료수를 사 먹으라고 줬는데 이 경찰관 250배의 벌금, 그러니까 67만 원을 물고 게다가 또 부패 경찰관이라는 낙인까지 찍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패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각에선 좀 그럴 수 있는 일 같은데 부패 경찰관이라는 낙인까지 찍혔는데, 자, 여기서 찬성 반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 사안이면 고맙다는 감사치레로 음료수 값은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얻어 마셔도 된다라는 거에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 반대하는지 한번 의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보니까는 세 분이 찬성을 하셨고 이 교수님만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교수님은 음료수 값이 얼마든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경찰관 또는 뭐 공무원 다 포함해서 그 부정부패라고 하는 시작이 엄청난 것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음료수라든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순댓국이라든가 뭐 커피 한 잔이라든가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도너츠 이것부터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범죄자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미끄럼틀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그 미끄럼틀 떨어지는 고기에 놓여지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음료수 작은 거라든가 뭐 순댓국 한 그릇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막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초점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용인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0,000원짜리 뭐 어떤 뭐 선물, 또 그 다음에 20,000원짜리 넥타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교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인간은 악하다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좀 찾아보니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상부상조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유목민족 생활이 강해요. 근데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행복하다라고 하죠. 행복하다는데 자살률하고 총기부율이 핀란드가 전 세계 1위예요, 역설적으로. 우울증 환자도 제일 많고. 물론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부합은 안 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논점으로 따지면은 그 전제 부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상부상조 우리 이제 조문을 가거나 문상객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부패 기준으로 봐야죠. 그럼 굉장히 저는 선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양심이 중요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핀란드 경찰들이 매일매일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서 터지는 부패 기사들 읽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터지니까요. 하드만 심심해서 누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불쌍한 경찰을 2,500원도 안 되는 2,500원, 2,700원을 경찰 잡은 것도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인간적으로.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 품앗이 둘에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뭐 주는 정, 받는 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자전거 찾아줬는데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가면 약간 속된 말로 이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왜 줬느냐를 이렇게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에 의하면 그야말로 우정의 표현보다는 일단 주고 나면 나중에 그래도 뭔가 연결할 때 더 편하고 무엇인가 하나의 투자로서 사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이 문제고요. 아까 우리 그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양적인 부패의 고리는 사실 그런 거가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어 중에 떡값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라이스 케이크라고 막 영어로 표현해서 이게 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떡값은 떡값이지. 이것이 왜 어떤 부정부패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러는데 캐시로 설명을 했으면 쉬웠을 텐데. 아무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저 어떤 떡이 좋아하니까 떡으로 설명해서 전달이 안 됐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돈을 좋아하거나 선물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직종보다 도덕 수준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인성검사도 통과해서 이렇게 되기 어려운 공무원이 됐는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왜 이렇게 많이 부패를 했느냐. 이런 작은 것부터 사실은 이제 받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안 받으면 상대방한테 예의 아니에요? 아니 안 받는다. 나의 음료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지금 알파고 기자가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안 됐어요. 경찰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마침 편의점이 있길래 제가 콜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콜라 하나를 더 사가지고 경찰관한테 드렸어요. 고생하셨다고 한 잔 하자고. 여름이었으니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콜라라서 안 마시냐? 사이다로 바꿔드릴까요? 탁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면서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돌아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제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 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그 모 정부부처 5급이 돌잔치를 했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미끄럼틀 뭐 그 이론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5급인데 돌잔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늦장가를 갔다거나 아니면 행시를 붙어서 이제 5급 공무원이 된 건데 이 젊은 나이에 그 5천만 원을 받고 돌잔치 5천만 원은 사실 뭐 저 결혼식 축의금도 그 정도를 못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무뎌질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결혼식 때는 그 정도 못 받으셨다면 좀 인맥 관계를 다시 좀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런 생각 들죠. 들긴 드는데 뭐 심정적으로 기분이 좀 상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외국의 뭐 공무원 기관 같으면은 아예 그 명문화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0,000원까지는 괜찮다라든가 또는 20,000원까지는 괜찮다라든가 정확한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부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주민과의 친밀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그런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격한 이제 징계를 하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부정부패에 관한 정책 자체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처벌만을 강화하거나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이건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작은 음료수, 순댓국, 커피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좀 엄격하게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 이제 저희 기자들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제 선임 기자들이 주로 밥값을 다 내는 현상인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 단체 결제, 카드 결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N분의 1이 아주 생활화됐어요. 이런 의식이 커도 N분의 1로. 예. 그러니까 이 현금 카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되면은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의식이 좀 더 성숙해 되지 않을까라는. 자, 그럼 우리 김주환 부장께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바꾸지 않은 의식, 업무 위에 정당한 땡땡땡은 필요하다. 60%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급행비였습니다. 급행비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고 기자 급행비라는 거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일단 나머지 분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급행비 뭔지는 알았고 다음에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급행비 저도 60%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저도 제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죠. 야구장을 제가 가는데 늦게 가서 표가 없어요. 근데 야구는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안표를 사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원래 안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사는 사람도 범법자고 파는 사람도 범법자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유혹에 가끔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패널 여러분들의 반부패 지수는 어떤지 찬반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실시했던 질문인데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 정도의 급행비가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찬성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바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고. 난 급행비가 필요하다. 알파고 기자는 우리 사회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고 교수님은 급행비 없이도 정당한 절차 과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아킬레스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판교 참사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생기는 숨겨진 이유가 뭐냐? 지금 바로 이 급행비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60%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은 거의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이것을 용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이런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의식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뭐 실제 몇 년 전에 사법고시를 뽑는 2차 면접에서 이 법조인이 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는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했더니 이 응시자가 이거 그거 타당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은 이제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법조인은 제일 법을 그렇죠.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 응시생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믿어서 떨어뜨렸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법치에 관한 얘기고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얘기고 결국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가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 가는 문턱에 있는 제일 그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반부패 문제는 사실 우리 정서도 있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발전을 하고 변화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은 내리기는 어렵지만 빨리 이 반부패 지수가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